오늘은 카키네의 왕이 되는 건 누구인지에 대하여 궁예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흑대륙으로 향하는 블랙의 일환에서 카키네의 왕위 계승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과연 왕이 되는 건 누구일까요? 후보자는 총 3명입니다. 첫 번째, 14왕자 와블. 가장 많이들 생각하시는 차기 왕은 아마 와블일 것 같은데요. 암흑대륙 편의 주인공인 크라피카가 경호를 맡고 있기도 하고 아기 왕자이지만 의미심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직 작중에 와블의 수호용수가 등장하지 않았는데요. 암살당한 12왕자 모모제의 시신은 선내 어딘가에 위치한 14개의 관 중 하나에 입관됩니다. 관들이 원형을 이루고 있고 중앙에는 의문의 캡슐이 있습니다. 왜 관이 14개이며 중앙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 명만 살아남을 때까지 계속되는 왕위 계승전이라면 13개만 있어야 하는데 말이죠. 작중에 아직 등장하지 않은 와블의 수호용수의 능력을 한번 추측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부활로 추측됩니다. 현재 크라피카는 엠페러 타임을 장시간 쓰는 바람에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와블의 능력이 부활이고 그것이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도 쓸 수 있는 것이라면 크라피카에게는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키워드가 나올 수 있었던 떡밥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헌터헌터 33권의 표지를 보면 돌고래와 나비, 물고기, 보름달이 그려져 있습니다. 크라피카가 두 번째 손가락을 치켜들고 있어 여태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두 번째 손가락의 능력의 공개를 예고했었는데 33권에서 공개되었습니다. 두 번째 손가락 능력인 스틸 체인은 주사기 모양처럼 생겼는데 그 위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고 돌고래의 펜던트가 달려 있습니다. 돌고래는 크라피카의 스텔스 돌핀 능력을 의미합니다만 돌고래가 상징하는 것들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기독교에서 돌고래는 부활, 그리스도, 예언자를 상징합니다. 스틸 체인에 새겨진 십자가에 달려있는 돌고래가 의미심장하죠. 그 외로 나비는 성경에서 죽음과 부활을 상징합니다. 물고기는 일명 익투스라 하여 하느님의 아들이자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름달의 색깔이 크라피카의 눈 색깔과 비슷하죠. 이것은 블러드문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개기월식일 때 빛의 산란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데 성경에서는 블러드문이 뜰 때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다고 합니다. 블러드문은 앞으로 그려질 크라피카의 불길한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까요? 재밌는 점은 크라피카와 적대시하는 인물들에게선 정반대의 상징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클로로가 처음 등장한 요쿠신 편에서 망토를 입고 있는데 등 부분에 역십자가가 그려져 있습니다. 역십자가는 적그리스도와 사탄, 악마 숭배를 상징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역십자가는 베드로의 십자가라 해서 실제로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만 오컬트 문화나 미디어에서 그렇게 사용하면서 오용된 케이스입니다. 여하튼 역십자가는 락밴드에서도 자주 사용되는데 실제로 클로로의 모델이 90년대 일본을 대표하는 락밴드 라르크 앙시엘의 보컬 하이드이기도 하죠. 하이드는 콘서트에서 클로로로 코스프레하고 콘서트 한 적도 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 클로로의 성은 루시르프입니다. 영어로 하면 루시퍼인데 루시퍼는 타락한 천사이자 악마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암흑대륙의 빌런 세리드니의 두 번째 낸수는 사신의 얼굴을 하고 있으며 몸에는 666의 숫자가 새겨져 있는데 이 숫자는 성경에서 짐승의 숫자라 불리며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헌터헌터에는 이런 종교적 요소에서 착안한 설정이나 그림들이 꽤 많습니다. 크라피카는 토가시의 인터뷰로 밝혀지길 작중에서 죽는다는 것이 확실한데요. 부활은 일단 죽어야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와블의 낸수가 영격형일 수도 있다는 걸 바비마이나의 대사를 통해 유추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와블의 낸수와 능력에 관련해서는 제가 예전에 영상을 올린 적이 있으므로 자세한 건 위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결론은 와블의 수호용수 능력이 부활이라면 계승전의 승리 가능성이 있으며 관이 14개인 것도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 정도의 능력을 사용하려면 꽤나 달성하기 어려운 조건들을 달성해야 하므로 크라피카의 역할이 막중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후보는 카키네 나스비 후이고로우 국왕입니다. 이미 왕인데 무슨 또 왕이 된다는 건지 싶으시죠? 왕위 계승전은 나스비 국왕이 영생하기 위한 계략이다라는 썰이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카키네 순장풍습. 카키는 고대 국가로 중국풍의 의복, 하지만 왕자들의 머리는 대부분이 금발입니다. 고대 동서고금의 특징들이 섞여 있습니다.
카키는 예전에 사후반려라는 순장 풍습이 있었다고 작중에 나옵니다. 순장은 고대 국가에서 많이 행하던 것으로 지배층에 속한 사람이 죽으면 그 신하들 또한 같이 무덤에 묻히는 풍습을 말합니다. 다수의 희생을 말미암아 왕권과 권력을 강하게 한다는 믿음은 작중에서도 자주 묘사됩니다. 두 번째, 후이거로우 성의 의미. 후이거로우라는 성은 중국 요리 회가육을 뜻합니다. 후이는 되돌아오다, 거는 솥, 러우는 고기라는 의미입니다. 제사를 쓰고 남은 고기를 다시 요리해서 만든 것이라 하여 이러한 이름이 붙었습니다. 후이거로우 국왕은 왕위 계승전을 일종의 제사의식으로 보며 블랙웨이로가 20만의 산재물을 실은 방주라고 말하죠. 12왕자 모모제의 죽음에 국왕은 그녀가 카킨의 초석이 되었으며 죽고 나서 더 강하게 살아 숨쉰다고 말합니다. 자식의 죽음을 숭고하게 생각하는 그의 진위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 고야의 그림. 구왕자 할켄부르크는 모모제 왕자가 죽자 왕위 계승전 중단을 요구하며 나스비 호이코오를 찾아가 대치합니다. 국왕의 방에는 여러 가지 그림들이 벽에 장식되어 있는데 그중 유독 한 그림만 비춰주는데요. 기이하고 묘한 그림의 정체는 프란시스코 고야의 작품으로 아들을 잡아먹는 사투르누스입니다. 사투르누스는 그리스 신화의 크로노스를 로마 신화에서 라틴어식으로 부른 것인데요. 크로노스는 자신의 아내인 레아가 아이를 낳을 때마다 집어삼켜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그린 것이 바로 고야의 그림입니다. 왕위를 자식에게 빼앗기기 싫은 아버지의 모습을 그린 것인데요. 이 그림을 비춰준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일까요? 네 번째, 14개의 관 그리고 중앙에 그려진 태양, 그 위에 놓인 의문의 캡슐. 태양은 보통 왕을 상징하는 심볼입니다. 중앙에 있는 캡슐은 나스비 국왕의 진위를 달성하기 위한 장치인 것일까요? 세 번째 후보는 크라피카입니다. 크라피카가 카킨의 15왕자당? 앞에서 관이 14개의 중앙에 캡슐이 있었는데요. 이 캡슐의 존재가 15왕자의 존재를 뜻한다는 썰이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왜 갑자기 크라피카가 왕이 됨 싶으실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크라피카의 능력, 엠페러 타임의 의미. 영어로 하면 엠페러 타임인데 여기서 엠페러는 황제란 의미로 제국을 다스리는 군주를 말합니다. 그리고 30성권 표지에 등장한 돌고래는 프랑스에서 황태자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크라피카의 외견. 크라피카의 과거편을 보면 옷차림이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입을 법한 의복의 느낌인데요. 크라피카의 머리는 금발인데 카킨의 대부분의 왕자는 금발입니다. 세 번째, 밝혀지지 않은 크라피카의 성. 곰프릭스, 키르아 조르딕, 에오리오 파라디나이트와 같이 주인공들의 성이 다 밝혀졌는데 크라피카만 유일하게 주인공들 중 성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쿠르타족과 카킨의 관계성. 쿠르타족은 붉은 눈 때문에 핍박받아 산속에 숨어 살았습니다. 여단은 쿠르타족을 말살한 후 메시지를 남겼는데 쿠르타족이 마치 무언가를 가져간 것처럼 적어뒀습니다. 숨어 사는 민족이 여단이나 유성가에게서 무엇을 가져갔을 리가 없는데 말이죠. 여기서 걸리는 부분이 밖에서 들어온 의문의 소녀 신라의 태도입니다. 크라피카와 파이로가 다리를 다친 의문의 여성을 발견하고 그녀를 간호하는데 이상하게도 그녀는 다리가 다 나아갈 때쯤이면 다시 다리를 다쳤다고 합니다. 그녀의 가방에 그려진 소악마의 모습이 그녀의 본성을 상징하는 듯 보입니다. 신라는 자신을 도와준 답례로 디노원터라는 책을 선물하고 바깥의 언어도 가르쳐줍니다. 여단의 쿠르타족 각살은 아마도 이 신라라는 여자와 그녀가 선물한 디노원터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실제로 클로로는 책을 좋아하죠. 그러한 특성을 살려 클로로의 능력인 도적의 극이도 책을 피는 걸로 발동합니다. 유성가는 무언가를 빼앗긴다는 행위 자체를 극도로 싫어하는 곳이며 그 중에서도 여단은 더 이형적인 범죄 집단입니다. 하지만 여단이 쿠르타족을 죽인 방법이 여단치고는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클로로는 단원들에게 일을 벌이기 전 무엇을 훔칠지에 대해 고지를 하는데 붉은 눈을 훔치는 게 목적이었다면 우복인이 붉은 눈에 대해 잘 기억하지도 못하는 것은 조금은 부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게 크루타족의 죽음엔 카킨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인데 그 이유가 크루타족이 카킨의 후예이거나 이선자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서국의 우두머리였던 선대왕은 호중란의 의식이 깃든 항아리를 만들어 자국의 아이들에게 통일 경쟁을 시켰으며 그로 인해 현재의 카킨 제국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소국가 중 하나가 크루타족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설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크루타족은 초기 왕위 계승전을 이탈해 도망친 일족이다. 두 번째, 크루타족은 카킨의 이선자다. 세 번째, 크루타족이 카킨의 정통 후예로 현 쿠이고로 일족은 이선자였으나 왕위를 찬탈했다. 그래서 현재 이선자들에게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카킨에서 왕이 될 자격을 스스로 포기할 경우 국왕군에게 암살당한다고 하죠. 그리고 사왕자 체리드니가 다량의 붉은 눈을 가지고 있으며 파이로로 보이는 두부를 가지고 있는 것 또한 묘한 점입니다. 결론은 크루타족의 죽음에는 여당과 카킨 양쪽 다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33권 표지의 보름달의 의미. 보름달은 15일에 뜨고 이것은 15왕자의 존재를 나타내는데 15왕자가 크라피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름달이 구름에 조금 가려져 있습니다. 조만간 크라피카와 관련해 숨겨진 비밀이 곧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크라피카의 능력 스텔스 돌핀의 닮은 꼴. 스텔스 돌핀 닮은 꼴을 찾아보았는데 크로노스 궁의 벽화인 돌고래 프레스코아와 닮지 않았나요? 여왕의 방을 장식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있는 곳은 크레타 섬으로 크루타족 이름의 유래가 되고 있다는 거 아시나요? 여기에 덧붙여 그리스에 있는 크레타 문명은 그리스 본토의 침략을 받아 멸망했습니다. 일곱 번째, 그리스 신화 크로노스의 뒷이야기. 크로노스가 자꾸만 자식을 먹어버리자 여섯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내인 레아는 돌덩이를 보자기에 싸서 크로노스에게 주고 그는 어김없이 삼켜버립니다. 레아는 아이를 빼돌려 크레타 섬에서 키우는데 그 아이가 바로 많이들 아시는 제우스입니다. 제우스는 장성하여 본토로 돌아가 크로노스에게 구토제를 먹여 여태까지 삼켰던 자식들을 뵙게 하고 아버지를 몰아내고 권좌에 오릅니다. 여덟 번째, 후이고로우 성의 의미는 솥으로 돌아온 고기. 후이는 되돌아오다, 권은 솥, 러우는 고기의 의미였습니다. 이것을 합치면 솥으로 되돌아온 고기라는 뜻이 됩니다. 크라피카가 밖으로 나가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며 촌장은 크라피카의 이러한 행동이 필연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크라피카는 배에 승선하기 전 파이로에게 동포의 눈을 다 모으고 나면 자신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하냐고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크라피카는 솥에서 나갔던 고기가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듯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처럼 왕이 되는 운명일까요? 여러분은 카킨의 왕이 되는 건 누구일 것 같나요? 왕위 계승전이 중지될 수도 있고 배가 가라앉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재미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로 여러분들 의견 많이들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